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생 파탄의 노동기본권도 발살시키는 그런 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권은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민생 현장의 요구 그리고 노동 현장의 제대로 된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22대 국회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구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런 자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10분 노조 22대 총선에 요구하는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마 구호를 또 외치게 되긴 합니다만 한두 개 정도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노조법 3조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노동삼권 침해하는 교섭청구단이라 폐지하라! 예,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화성 10분 노조 신한석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 이게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 이중석 국방부 장관 그 잘린 사람, 그리고 이미 범죄자로서 출국 정지가 돼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다. 그리고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 있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냥 막 문대고 가겠구나. 그리고 이 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가 과연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화성 10분 노조는 8개 정당에 10대 요구안과 관련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미래신당 이런 데 빼고 기존 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힘, 개혁신당, 조국신당 이런 데는 아예 답변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을 통한 선거가 아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들 밥그릇 찾는 것 빼고 전혀 내용들이 정책이 없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다고 한다면 22대 국회 선거가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정말 말만 하면 윤석열 탓만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성 10분 노조는 오늘 그 10대 요금과 관련해서 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가장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 2.3조도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정말 진짜 주인이 누군지 주인 없는 교섭들을 수없이 해왔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교섭 당사자들이 나오라는 그런 정당한 것들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과연 이 노동과 관련해서 국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10대 요구와 관련해서 그들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우리 요구들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화성신문에서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10대 요구안이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학진 정책시장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 10분 노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희 노조는 석유화학과 IT, 식음료 그리고 다양한 특수식종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괄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소속된 4만여의 조합원들이 요구했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취합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노조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그 10개를 취합하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수년간 아니면 십몇 년간 요구해왔던 요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대 요구안에 대한 간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5가지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타투 특별법, 타투 관련된 입법,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법, 그리고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요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법 노조를 통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업 교섭에 대한 지금 단결권까지는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업 교섭 법제화 그리고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첫 번째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미 21대 국회에서 미흡하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확대시키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저희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별개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 부분은 저임자 임금 금지를 중요하게 하고 있으면서 크게는 노사자치라는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또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입법이 아니라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약에 발맞추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한 현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폐지를 네 번째 요구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직종 노동자, 방위산업체 노동자와 함께 민간 공익사업장의 민간 그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동상권 보장에 대한 그 요구를 함께 포함하고 있고요. 포괄임금제 폐지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배출 저감 관련된 노설비 안전관리 개선, 타투 합법화와 관련돼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요구사항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입니다. 저희 화성노조는 봉제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4대 그 도심제조 노동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그 봉제 노동자 영역을 같이 포괄하고 있으면서 이 사각지대 노동은 노동은 하되 노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 40년을 일했음에도 어떠한 4대 보험에 대한 혜택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우리 그 사각지대 노동이 실제 잊혀진 노동 없는 노동이 아니라 실제 3, 40년 동안 이 사회를 위해서 노동하고 있다는 노동 이력 증빙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노동 이력 증빙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호법 개정을 통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개에 대한 노조의 요구안을 22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고 또한 총선에서 총선 국회의원들 그리고 출마하는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범할 22대 국회에 저희 노조는 이 10개 요구안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10가지 요구안에 대한 간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10대 요구안은 당사자 발언들은 한 5개 정도에 대해서는 각각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는 22대 총선에 발언한 저희 10대 요구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각 당에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중도연합. 이 부분에서 온 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도자를 통해서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대 요구안 중에서 해당 당사자의 발언을 한 네다섯 개 요구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차노동을 양성하고 장시간 노동의 주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폐지에 대해서 화성식품노조 오성현 부위원장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자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오소원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협력해서 반드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LO가 일 8시간, 주 48시간을 권고한 것이 무려 3.1운동이 있던 1919년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제가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1935년입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2019년 연장근무시간 포함 노동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움이 늦은 탓에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하며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1995년부터 주 38.5시간제, 주 35시간제를 도입했고 2019년 독일의 금속노조는 산불협약을 통해 주 28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독일에서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할 리 없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흐름에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주 4일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정시간 몰입하여 일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도 좋다는 것이 실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기준노동시간, 야간, 휴일 연장노동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야간, 휴일, 연장노동을 모두 연봉에 산입한다고 편법으로 계약하고 수당 지급의 의무를 피하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52시간 상한이라고 하나 근무시간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실상 50시간 상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일하다 쓰러졌다는 뉴스가 간혹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포괄임금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의 상징과도 같은 IT 게임 산업의 노동시간은 제대로 측정되지 않기에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실제 IT 게임 업계에 노동시간이 더해진다면 통계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는 주 40시간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 40시간제가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80년이 넘었음에도 이들은 주 40시간은 고사하고 여전히 주 60시간, 주 80시간 일하던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IT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지속 불가능한 노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이에 화성식품노조는 모든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산업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여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이 불법 편법적인 포괄임금 계약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행동 외치고 가겠습니다. 공천등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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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동 상권으로부터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수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는 민병하에 노동 상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직종 노동자의 노동 상권 보장에 대해서 윤석열 시지인 대상 전력지회장
발언 있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전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선권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노동선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은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정의행위로 제한하면서 그 업무를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명으로 떠넘기면서 국회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다.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권은 그 권리를 텅빌 수밖에 없음에도 단체 행동권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좌우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그 실체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권은 난도질당한다. 시행령 발전 부분을 보면 발전 설비 운전, 발전 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와 안전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노동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법인이어도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지 않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별을 하지도 않는다. 급전 지시를 항상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달 정도 급전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급전 지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다. 전력 생산의 방식이 다양하고 민간 기업도 다수 진출하는 공기업, 사기업 구분도 없는데 그 제한은 획일적이다. 국내 전력 기여도 1%도 안 되는 무소한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고려는 없다. 전력 산업을 민영화한다면서 단체 행동권을 계속 제약하겠다는 심보는 무엇인가? 노동권 제약하고 마음껏 착취하라. 그럴 거면 차라리 사기업 발전 법인을 전면 국유화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라. 국회나 정부는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지 의문이 든다. 헌법에서 주어진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입법으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를 법률화 정비하라. 대통령은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고 범위를 세분화하여 고용노동부는 필수유지업장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라. 지금 당장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다면 파업권을 보장하라. 노동위원회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마쳤지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사측은 든든한 제도를 앞세워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한낱 대통령이 결단해 파업권을 제약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개탄스럽다. 또한 민자발전사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구원분들 관련된 그 외치기 가겠습니다. 반사회적 노동자 노동선권 보장하라! 예, 다음은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타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 산업 합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투 유니언지의 윤지수 지회장으로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식품노조 타투 유니온지의 지회장 윤지수입니다. 타투 유니온이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타투가 문화예술의 범위로 인정받아 작업자와 손님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화는 이를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타투가 불법 의료 행위라는 궤변에 판례로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안은 회기 마감에 의한 폐기가 반복되었으며 누군가는 직업과 산업의 가치를 빼앗기고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국민의 국가의 보호 밖에서 타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투는 고객의 영감과 선언, 그리고 작업자의 공감과 기술이 합쳐져 탄생하는 개인과 가장 가까운 예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작되고 새겨지며 하루 중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이 산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이 예술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하나의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아 당연한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쳐보겠습니다. 타투 산업 합법화하고 타투 노동권 보장하라! 예, 저희는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는 노조, 산별노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학산업의 경우는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학산업을 떠나서 모든 산업에 걸쳐있는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윤경주 부위원장 이사 중앙선거 지회장으로부터 배출 조람 제도 및 노동설비 안전관리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개선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노조 부위원장과 화성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주라고 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에 달하는데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주체를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혹은 사용자와 가까운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와 가까운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 중심의 조사가 만연합니다. 이에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나 완화된 요건하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규정 위반 시 벌칙규정 적용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노사 공동조치위원회를 신설을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법률상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출저감 제도와 노후설비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 의무이나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저감 설정한 목표 미달 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화학사고입니다. 환경부 최근 6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화학사고 원인은 시설과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약 41%로 가장 높고 작업자 부주의 36%, 운송 차량 사고 20%, 기타 3%입니다. 즉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추가로 노후설비 관리 및 정기점검 의무 방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정기적인 점검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법은 주 1회 이상의 점검도 자체로 하고 그 결과도 5년간 자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확인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점검 결과를 정부 부처에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노사가 심의하고 지역사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요 산단 사업장을 시작으로 배출사고, 작업성
환경성 질환 발생, 심각한 발생 지역 등 실제 배출 저감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부는 현재 각 지자체에 배출 저감 지역 협의체 구성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 저감 활동을 감시할 것을 공고하고 있으나 법제화를 통한 보다 많은 지자체가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의 자체 점검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주 1회 이상의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발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성명하도록 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10대 요구안을 담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문경주 부위원장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개의 요구안만 구호만 외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 노후물질 안전관리제도 개선하라! 예, 퍼포먼스는 어떻게 설명해야죠? 저희 요구를 담은 10대 요구안을 담은 요구안 하나씩 붙이는 순서입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법 3조 즉각 개정하라! 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된다면 저희 10대 요구를 담은 노동정신 22대 국회에 바라는 화성식 분리에서 소유성 10대 요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